진짜 관심 있는 분야의 생생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쉐어드 IT 지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쉐어드 IT 지식살롱 첫 번째 스토리지 지식살롱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웨비나 초대장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쉐어드 IT 지식살롱은 일반적인 웨비나와는 달리 초대받은 소수의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특별한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비 결제 요청을 드렸고 결제가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쉐어드 IT 지식살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녹화방송 대비 좀 자잘한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스토리지고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그리고 이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스토리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아마 많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오늘 최대한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하시네요.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오늘 진행될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웨비나를 신청하실 때 아마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 등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그 질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오늘 질문창에 마구마구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모신 전문가 두 분께 최대한 자세하게, 상세하게 끝까지 답변을 받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상 답변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1만 원의 참가비를 결제해 주신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한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1만 원 상당의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션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석 체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웨비나 초대장에 언급이 됐었던 2만 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나는 참가비 10,000원 냈는데 웨비나 끝나니까 2만 원 더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지 지식살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스토리지에 대한 지식을 마구마구 방출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먼저 제 왼쪽에 가운데에 앉아 계신 벨 INS 스토리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신 김세용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벨 INS에서 스토리지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태온에서 스토리지 엔지니어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강종원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온의 강종원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두 분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릴 거라서 어떤 네네. 질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참석해 준 분들의 질의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스토리지에 대해서 조금 초급이신 분들도 있어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린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토리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네.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객의 운영 사례나 구축 사례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답변 드리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토리지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스토리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USB 외장 하드,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다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최근에 스토리지 기술, 그 다음에 활용, 고객이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정말 많은 저장 방식과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혼선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개념 정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좀 고급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용어들도 다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업무를 보시면서도 용도에 맞춰서 적합한 스토리지를 사실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 예, 나스 많이 알고 계시죠? 다 아마 나스는 사용하고 가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온프레미스에 관련된 스토리지를 주제로 해서는 나스, 센, 다스를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 부분은 데이터와 이제 스토리지,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연결 방식, 저장 방식에 따라 좀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스토리지일 텐데, 자, 나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네. 접속을 해서 데이터 공유나 협업에 관련된 기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고전적으로 이제 계층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인데, 계층 형태로 저장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볼 때 네. 디렉토리 구조로 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업무를 분류한 형태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뭐 폴더로 구분해서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스도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쉽게 좀 말씀드리면 네. 주차 타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나스는 데이터의 공유나 협업을 위해서 네. 요즘 그 스토리지 나스에 굉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제조사에서는 나스 하드웨어 리소스를 활용해서 가상화 기술도 쓸 수 있고요. 네. 또 스토리지 간의 HA나 DR 구성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장점들이 좀 많은 장비이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네. 뒷부분에 말씀드린 나스나 셈보다는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속도의 부분에서는 그 뒷부분에 말씀드린 장비보다는 조금 좀 저하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층화. 네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탐색기 활용하듯이 맞습니다. 별도의 커다란 장비에서 그것도 네네. 또 다른 탐색기처럼 맞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잘 관리하고 익숙한 모습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뒤에서 말씀해 주실 센이나 다스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네? 네네. 라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초기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만큼의 속도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될 텐데 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아까 제가 주차 타워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 차를 찾는 데는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것처럼 그러네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검색이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속도 저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스토리지 한번 도입해 볼까? 그러면 나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럼 그렇게 나스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게 네.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네. 그러면은 네. 나스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네. 성능이 점점 느려진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초기에는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적었을 때는 일단 나스로 한 대를 시작을 해서 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네. 부서가 확장된다라고 하면 네. 가령 뭐 도면 데이터나 조금 무거운 데이터를 쓰신 쪽에서는 네. 좀 성능에 좀 최적화된 어. 고성능의 또 스토리지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백업 용도라고 하면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저장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형태로 해서 아. 초기에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일단 네. 나스로 시작을 하신 이후에 네. 업무의 부서나 또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네. 그 스토리지의 또 활용이나 또 용도, 그다음에 아. 사양이 점점 다변화되는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뒤에서 네네. 센이랑 다스 설명해 주신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센입니다, 센. 번째는 센이고요. 스토리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스토리지 저장 방식입니다. 네. 앞서서 나스는 주차 타워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센은 또 지정 주차로 좀 비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나스는 파일이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구조라고 하면 네. 또 찾는데 여러 가지 또 검색 시간이 걸리지만 네. 센은 데이터가
블럭 단위로 일단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블럭이 저희가 주차장에서 지정 주차를 하게 되면 네.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죠. 명확하게 하고 네. 그다음 바로 네, 차로 네, 수 네.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구조 방식을 갖고 있어서 네. 데이터에 대한 저장이나 활용도에는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 타워, 주차장 예시가 너무 이게 이해가 네네네. 잘 되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저희 건물만 하더라도 네네. 주차면이 한 몇백 개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찍 출근했다라는 거는 기업이 초기에 이제 나스를 사용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네네. 초기에 일찍 출근해서 주차로 가야지 텅텅 비었죠. 네네. 내가 늘 대던 데에 대야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퇴근할 때도 그 자리에 가면 차가 있겠죠. 네. 중간에 볼일 있어서 나갔다 왔네요. 네네. 그랬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차해놨던 데가 이미 다른 차가 주차를 한 거죠. 네네. 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다. 주차할 때를. 네. 그래서 어떻게 주차했어요? 퇴근해서 내 차 찾으러 가야지. 야, 내가 주차하던 데가 아니니까 네. 이 내 차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센이면은 마치 백화점에서 발렛 해놓은 것처럼 네, VIP 맞습니다. 전용 구역이 있는 것처럼 네네. 거기 가면 내 차 딱 있으니까 그쵸. 바로 찾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차도 빨리 하고. 네. 그만큼 속도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네. 단점은 네. 비용입니다. 비싸구나. 그렇죠. 역시 좋은 건 그만큼, 비싸. 네, 좋은 건 비쌉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성능이 좋으면 네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제 센은 스토리지 자체에 대한 일단 비용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 서버와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또 센 스위치도 일반적인 스위치보다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아. 그래서 예, 대신 센 스토리지는 이런 속도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확장성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유연하게 좀 확장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업이나 기관에서 어떤 속도에 관련된 업무에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면 비용적인 투자를 감수하더라도 일단은 센으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DB나 ERP나 다 센 쓰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님 말씀하신 형태에서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죠.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형태의 또 새로운 개념들이 좀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스. 다스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웨비나 초반에 외장하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서버에 연결을 해서 네. 다이렉트로 구성을 해서 네.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아. 근데 단점은 네. 나스나 센은 공유나 속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네네. 되긴 하지만 네. 다스는 대상 서버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종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떤 특정 업무의 네. 소규모 단위의 업무 영역에는 좀 맞는 부분이고 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랜섬웨어와 관련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장기 보관해야 되는 네, 이슈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떤 이런 성능보다는 데이터의 용량이나 이제 안정성을 그렇죠. 좀 감안해서 다스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나스는요. 네, 그냥 공용 주차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센은 공용 주차장의 나만의 지정 공간이고 맞습니다. 다스는 그런 공용 주차장이 아니에요. 나만의 단독 주차장인 거지. 우리 집에 나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네요. 맞습니다. 아. 정확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바로 연결돼 있는 내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빠르겠지. 네네. 근데 나밖에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주신 것처럼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딱 네. 정확하게 지금 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유니파이드 뭐가 합쳐졌나 봅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스와 센의 기능을 합쳐진 다른 아. 장비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나스에서는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최근에 트렌드 자체는 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업무단에서 좀 성능이나 속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 단일 스토리지 내 특정 볼륨을 센으로 구성을 해서 와.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파일 공유나 협업에 관련해서는 네. 나스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나스 따로, 네네. 센 따로. 나스는 나스만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센은 뭐 센 스위치를 해갖고 막 이렇게 많이 쓰면은 되게 복잡할 텐데 장비도 맞습니다. 여러 개고 스토리지도 네네. 여러 개고 네네네.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니까 관리도 편해지고 뭐 네네. 네트워크 복잡성도 좀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리소스를 또 통합해서 네. 또 스토리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네. 일단 결론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막대한 투자 필요 없이 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네. 일단 초기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고 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영역을 분리해서 또 스토리를 또 분산 구성하는 부분도 그래서 초기에 일단 라이트하게 유니파이드로 시작을 해서 네. 점차 확대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 너무 병풍처럼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엔지니어시니까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니까 예. 저 스토리지 장비 하나에 예. 두 가지 유형의 스토리지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스토리지는 디스크는 어쨌든 단일 디스크일 거 아니에요. 예. 하드든 SSD든 뭐 혼합이든 예. 똑같은 디스크가 꽂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그냥 센 용도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센 용도로 쓰다가 보니까 이게 규모가 너무 많아져갖고 협업이 좀 필요한 그런 부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센으로 쓰고 있던 부분에서 일부 요만큼 떼갖고 그 부분만 나스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바꿀 수는 없고요. 네. 그 볼륨이라고 해서 네. 특정 부분을 뭐 셋는 이 정도 부분을 볼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네. 네. 나스는 또 다른 부분을 볼륨으로 만들어서 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처음에 세팅할 때 그렇게 일단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예, 그래서 한 번에 처음 시작할 때 다 아. 이제 모든 용량을 다 사용하게끔 하면은 네. 이제 나중에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는 거는 기존의 센과 나스를 이 기종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 스토리지 더 필요하네. 근데 뭐 둘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뭐 예. 좀 복잡하네. 그래서 요거를 좀 통합하려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예, 니즈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다라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 나스 스토리지 추가해야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센 성능의 스토리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공간은 한정돼 있네. 그럼 이참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도입하지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DB 같은 네. 그 고성능의 이제 음.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네. 센으로 보통 사용하시거든요. 아, 예, 그런 니즈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나스의 니즈도 있는 경우 그 네. 둘 모두 있는 경우에 이제 아. 보통 사용하십니다. 아, 그러면 부장님 혹시 예를 들어 동일 용량이에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뭐 1페타바이트를 제공한다고 쳐요. 네. 센 뭐 300테라, 나스 700테라예요. 나스 따로 센 따로 사는 거 대비 그냥 1페타바이트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사는 게 더 싼가요?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니파이드가 저렴하긴 할 텐데요. 아. 근데 네. 사실 비용으로만 좀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제공하긴 하지만 네. 사실 어떤 속도 측면에서는 그 사실 센스토리지를 단독으로 썼을 때의 만큼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네,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떠한 그러니까 그 심플하게 얘기하면 고객의 그 좀 복잡한 요구 사항을 네네. 해결해 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네네. 일단은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그 요즘 뭐 스토리지의 성능이나 그다음 네트워크에 관련된 성능들이 좀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초기에 비용을 가장 좀 저렴하게 해서 일단 유니파이드 시작을 해서 확대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이 요즘 굉장히 좀 유연하게 그리고 단일 디스크의 용량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어차피 초기에 이제 관련된 볼륨들을 좀 여유 있게 구성을 해서 네. 용도에 맞게 쓰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속도나 관련된 부분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때 추가 스토리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장비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예,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스토리지를 구성하려는 용도보다는 네네. 기존의 스토리지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토리지 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보통 많이 도입하겠군요. 네네네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분께 이렇게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아마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질문창으로 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발표자로 다 끝나고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또 대신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할 겁니다. 오늘 그거를 원 없이 해보고자 만든 자리니까 네, 궁금하신 것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발표자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지의 개념에서 조금 상위의 개념인 HCI라는 네. 개념이고요. 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HCI는
컴퓨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네. 스토리지의 리소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부터 이제 뭐 가상화 기술은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네. 서버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가상화 기술 서버를 많이 쓰셨을 텐데 네. HC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하드웨어 서버의 리소스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장비처럼 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HC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대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의 리소스는 통합을 하되 네. 2대의 서버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 네. 대의 서버에서는 네. 2대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VM들을 네. 백업하는 형태로 해서 아. 업무의 연속성을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속도나 이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HCI는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선뜻 기업에서 도입하기가 좀 어려우셨는데 네. 많이 싸졌나요 이제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일정 규모의 기업이 되시면 뭐 ERP나 그룹웨어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기관계 시스템을 운영하실 때 그렇죠. 다 개별 서버를 운영하셨을 텐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수의 시스템들을 저 HCI 하나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일단 장애가 났을 때라도 실시간으로 그 관련된 그 VM들이 다 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확장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에서는 굉장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3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건 2대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용량상 좀 불이익까지는 아니고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죠. 네. 그러나 네. 나머지 한 대가 네, 백업을 받고 있으니까 네. 만에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가 발생했네. 네, 네, 빨리 복구해서 말씀하신 그런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가 어찌됐건 그 장애 대응을 위해서 리소스가 사용된다고 하면 이게 약간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네. 가령 그룹웨어라는 것도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네.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 그룹웨어를 단일 서버로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웨어도 이중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별도로 두고 네. 또 HA 여러 가지 부가적인 솔루션을 두는데 그게 각각의 시스템마다 그렇게 구성된다라는 관점이랑 아니면 저렇게 HCI를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큰 규모로 봤을 때는 HCI가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네. 아파트에 입주를 처음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전도 갖춰야 돼. 뭐 필요한 것들 가구도 들여다 놓고 뭐 많이 그런 필요에 따라서 갖춰 놓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사 가야지. 맞습니다. 야, 이삿짐 정리하기 장난 아닙니다. 이 네. 그동안 벌려놓은 살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새로 이사 갈 집이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풀옵션이야. 가면 다 있는 거죠. 신경 쓸 게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이사 빨리 하고 빨리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게 HCI네요. 네. 그리고 HCI는 뭐 일반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나스나 샌드 확장이 가능하지만 네. HCI도 이 운영 서버나 스토리지를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 제가 드리는 저 질문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나쓰던 샌이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해, 스토리지 늘려야지. 그냥 스토리지 딱 그냥 도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은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스위치에다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스토리지가 물려있는 스토리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위치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예. 뭔가 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그 서버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많이 물려 있으면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찾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스토리지 관리 복잡성이니 뭐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뭐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스토리지를 계속 늘려 나가면 이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토리지가 100의 성능을 내네. 스토리지 하나 더 도입해. 당연히 200이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200이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HCI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HCI는 뭐 그렇게 좀 장비를 늘릴 때마다 성능이 쭉쭉쭉 느는데 기존 스토리지는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네.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나스나 뭐 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더라도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만 늘어나는 거라서 이게 네. 따로 연동돼 있거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HCI는 네. 그 가상화를 통해서 네. 각각의 그 보통 노드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노드들이 이제 다 연결돼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같은 게 네. 적용이 돼서 네. 이렇게 하나처럼 이제 이용할 수 있고 하나처럼 이제 점점 성능이 늘어나지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나스든 센이든 그런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세대 도입했어요. 세대 각각 따로인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HCI는 접근 포인트도 그래서 나눠져서 그것도 예, 구분하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스나 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네. 확장 장비가 이제 또 따로 있거든요. 아, 예를 그래요? 들어 익스펜션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마다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의 장비에서 익스펜션 확장 장비로 붙여서 이제 네. 용량을 늘리는 식으로 이게 용량만 늘려야 되면 이제 보통 확장 장비를 통해서 이제 늘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처음에 저 회사를 그 IT 인프라를 구성할 때 델 스토리지, 델 EMC 스토리지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랬다가 용량이 좀 더 이제 필요하게 됐네. 델 EMC 견적 주세요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기존에는 델인데 델 거 말고 좀 더 저렴한 브랜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비용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럼 예.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델 스토리지, 새로 들어온 건 델이 아닌 다른 스토리지, 이기종 스토리지잖아요. 예, 예. 관리 포인트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HC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HCI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다른 회사의 HCI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른 브랜드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 이거는 브랜드마다도 다른데 아, 호환이 되는 이제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HCI에서 뭐 클라우드나 네. 다른 브랜드 쪽 이제 합쳐서 이제 네. 온프레미스 브랜드 쪽 합쳐서 이제 한 번에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도 음. 제공해주는 이제 HCI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나마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HCI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예,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예. 음, 중앙 집중식 관리 용도로 이제 많이 이용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클라우드 갑자기 바톤을 넘기셨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과장님께서 클라우드부터는 이제 제가 발표를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SaaS를 이용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파스, 뭐 아이아스, 뭐 사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예, SaaS는 쉽게 말해서 그냥 어플을 이용한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앱이나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예, 브라우저도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앱도 이제 설치를 그렇죠. 한 후에 이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뭐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 뭐 구글 드라이브 등의 네. 다양한 이제 그 어플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그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해주고 저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앱을 통해서 이제 네. 그 스토리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거는 이미 다들 잘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익숙하실 예.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이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나스, 센 다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네. 이제 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그 컴퓨팅 서비스 전용의 이제 센인 거고 네. 그 온프레미스 이제 뭐 사내에서나 네. 뭐 IT 센터에서나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요. 네. 나스도 원래는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그 브랜드들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AWS 예를 든 건데 네. 이 AWS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스를 생성을 해서 그 사내나 아니면 ID 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 나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은 업무의 연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나스를 이용하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비를 계속 두고 네네네. 예,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의 나스는 그 관리를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 HCI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런 식으로
NAS를 뭐 가상화를 통해서 네.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보장을 해주고요. 대신 제한 사항은 일단은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는 무조건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내망과 이제 클라우드망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VPN이나 네네. 아니면 클라우드 전용의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지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NAS를 쓰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온프레미스에 NAS 스토리지를 두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를 NAS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추가적인- 완전히 근데 이건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디지털 뭐 포메이션이라고도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NAS에서 네. 클라우드 NAS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도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루베어 이거는 사내 시스템이잖아요. 예. 우리 회사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예요. 서버가. 그리고 서버가 예.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는 클라우드에 있는 NAS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루베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성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특히 클라우드 NAS면은 네. 성능이 좀 안 받쳐줘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 읽고 쓰고 운영하는 거는 온프레미스에서 하고 예. 장애가 생겼네. 그러면은 클라우드 NAS에서 이미 백업된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빨리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을 복구해서 업무 연속성 보장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용도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걸 캐시 용도라고 아, 하거든요. 네. 예. 지금은 그냥 지금 설명해 드리는 페이지는 네. 온프레미스 NAS를 사용하시다가 네. 뭐 장애가 생겨서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제 네. 장애도 네. 관여치 않는 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다. 네. 이러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냥 예. 온프레미스에서 NAS 관리하는데 우리 회사 지금 스토리지 계속 늘어나는데 스토리지 관리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예. 장애 발생했어. 미치겠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나 근데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클라우드로 다 옮겨. 클라우드에서 이제 알아서 관리도 해줄 거고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 장애 발생 안 할 거고 그러면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똑같은 NAS 시스템을 그냥 클라우드에서 운영한다. 관리적인 거는 일단 클라우드 회사에서 다 맡기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그 NAS 기능 제공을 해주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네. 여타 기능이 좀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한 사항도 써놨는데 제한 사항을 제외하면은 네네. 안정성 목적으로 충분히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NAS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도로만. 예, 맞습니다. 아주 적극 권고 사항은 아닌데 맞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왠지 이게 메인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보통 클라우드 하면은 보통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네.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무한한 용량을 무제한 용량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네. 장애 포인트도 이제 네. 장애 포인트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왜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설령 AWS 장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장애 나는 거 아니에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면은 네. 각 나라마다에도 그 센터들이 있고 네네네. 한 나라에서도 여러 네.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기 때문에 네. 장애가 거의 안 난다고 많이 보시면 분산되어 있기 보통, 때문에 예. 좀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11.9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99.999999 해가지고 그래요? 예, 없다고 그런-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음. 그런 11.9 이런 용어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통해서 이제 나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LA가 무지하게 높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앱이나 브라우저 통해서 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자체 서버에서 네. 오픈 소스로 이제 API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 자체 서버에서 뭐 개발이나 음. 회사에서 개발을 통해서나 음. 서버에서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네네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API S3 이게 그거군요. 맞습니다. 네, S3 API.
S3. 예, 아.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다양한 이제 브랜드에서 네. 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우측 아이콘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 무제한 용량 저거는 무제한 용량이긴 하지만 돈을 무제한으로 내는 만큼 용량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저장되는 용량만큼 이제 네. 비용 지불하고 네. 예, 그에 따른 뭐 통신비나 네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API 네네. 요청 건수에 네, 네. 따른 비용도 지불 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용하시다가 다시 이제 온프레미스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예, 예.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다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 너무 많이 나오네. 이참에 그냥 우리 온프레미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냥 구축해 예, 예. 라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뭐 나스나 센으로 이제 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애초에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는 게 비용 아끼려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보다는 업무의 연속성과 무제한 용량, 업무의 연속성, 그 장애 포인트 걱정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예, 그게 더 크겠네요. 그러면. 예, 예,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 비용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 저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무조건 싸니까 이만큼 저장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 저장하려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면 10만 원도 안 한대.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거는 그냥 저장만 할 건데 뭘 공간도 마련하고 또 뭐 디스크 사고 합니까? 그냥 저기 우리가 앞으로도 신경도 안 쓸 거니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장기 보관합시다. 이런 용도로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네. 저장 용량보다 네. 예를 들면 저장 용량이 한 100만 원 나왔는데 네. 이제 다운받는 용량은 한 200만 원 나오는 이제 저장 용량보다 완전 부은 이 곰돌이네. 통신비가 더 나오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 그래요? 예, 예. 나쁜 놈들이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완전 미끼 상품 아니에요? 우리 저장하면 되게 쌉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내려받을 때는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다음에 거기서 막 다 갈취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끼 상품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한을 여러분, 제가 알려주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요. 예, 예, 네. 예,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정성하고 업무 연속성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네요. 제일 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뭐 아. 엄청 높은 뭐 미디어나 네, 용량이 높은 뭐 미디어나 아니면은 네. 대용량 뭐 이런 네.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네.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우리 회사가 광고 제작사예요. 미디어 파일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할 광고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10개 정도 광고 제작해서 저장하려면 지금 스토리지 한 2배는 더 필요하겠다. 2배 스토리지 도입해야지 라고 했는데 도입했어요. 광고가 5개가 부러졌네. 비즈니스가 이상하게 돼갖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스토리지가 남아버린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장하는 만큼만 비용이 과금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겠네요.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에 이제 네. 그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지사가 있다거나 네네네. 그런 회사의 경우에도 아.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만 네. 이제 오픈을 해서 외국에서 데이터를 다운하는 네네네. 예, 외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다운 받는 게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나스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 설계 도면이에요. 100메가짜리 설계 도면이에요. 저기 저 외국에 있는 데에다가 외국에 지사에 있는 직원한테 보내야 돼요. 물론 나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링크 보내면 들어와서 접속해서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면은 이 해석 케이블 지나갖고 그 타고 와서 받아가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이 돼 있고 요게 미국 데이터 센터에도 저장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받아 간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훨씬 빠르겠네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게 유용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다. 네, 저희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장표 네, 조금 더 남았는데요. 네, 지금 지금 질문이 2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원래 질의응답만 1시간 하려고 했었거든요. 더 많이 질문을 등록을 해주십시오. 더 많이 질문을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실시간으로 등록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적으면 물론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려고 선별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린 거니까 네, 궁금하신 것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네. 예, 그 아까 나스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온프라미스에서 네네네. 클라우드 나스, 예, 그 온프레미스에 이제 캐시 용도로 이제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 스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온프레미스 스토리지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2개 다 사용하는 겁니다. 2개 다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 용도는 이제 보통 2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캐싱 용도랑 네. 백업 용도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캐싱은 이제 그 빠른 성능이 필요한 네. 데이터들은 이제 온프라미스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네. 내부 인원들이 이제 속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이제 네, 이용할 네, 수 네. 있도록 네. 하는 거고 네. 이제 좀 사용률이 낮은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보통 콜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이제 저장은 하지만 뭐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예, 이제 예. 저장만 해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 고객이 필요할 때 이제 캐싱 스토리지에 다운 받아서 이제 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예, 어차피 뭐 가끔 이용할 거라도 맞습니다. 온프레미스만 있으면 스토리지 저장 공간 필요할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500메가 중에 300메가는 자주 사용해, 200메가는 가끔 사용해. 온프레미스에 구축해야지. 그럼 500메가 온프레미스에 스토리지 있어야겠죠. 근데 클라우드면은 온프레미스에는 300, 클라우드에 200이면 온프레미스의 스토리지에 200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캐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고. 네. 예, 물론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은 뭐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호환을 하고 있는데.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저장된 데이터를 뭐 일정 주기로 뭐 클라우드 저장소에 이제 저장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백업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스토리지의 백업 소위 DR의 어떤 물리적인 제약 조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비용도 그렇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 같네요. 기업들이. 맞습니다. 예, DR 대신으로 이제 네.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게 그 뭐야 왜 스토리지 백업하면 그 3일 법칙 해갖고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에 1을 오프 사이트에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오프 사이트에 또 다른 공간에 우리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다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여러 뭐 나라까지도 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3일은 확실히 이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SMB 타겟으로 한 스토리지 제조사들이 네.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를 네. 백업하는 형태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오. 그런 형태의 좀 영업 전략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토리지 브랜드를 온프레미스 쓰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AWS야. 어쨌든 관리 포인트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클라우드도 A 브랜드 스토리지야. 거기서 그거네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온프라미스 스토리지를 백업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AWS가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내놓지 않는 이상은 매우 이건 괜찮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예, 제가 같은데요. 봤을 때도 말씀하셨던 관리 포인트나 뭐 업무 연속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메리트 있는 서비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술적인 개념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사례 빠르게 보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다 저기 뭐야
이거 다 부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뭐 저희 없는 것도 있고요. 공공기관에 훨씬 뭐, 많은데. 네, 민간부터 네. 정원, 되게 다양하네요. 예, 사실 이제 뭐 구축 사례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념적인 부분에 사실 이제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뭐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네. 일단은 뭐 용도에 맞게 저희가 네. 좀 다양한 경험 구축 사례도 좀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니파이드 쪽은 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공공기관 사례네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온 게 나스랑 이제 센 스토리지를 이제 따로 이제 구매하겠다 네. 요청이 와서 네. 저희가 이제 따로 하면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이제 좀 그렇죠. 더 필요하고 이래서 네. 혹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어떤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제안 드리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오. 실제로 도입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 여러 서버에서 이제 뭐 앱 관련된 이제 서버에서는 나스 용도를 이제 사용하고 뭐 DB 이런 고성능이 필요한 서버에서는 이제 센 쪽으로 센 용도로 이제 연결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후면에 랜 포트랑 센 포트가 다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무제한으로 이제 늘리지는 못한 제한이 있기는 네, 한데 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용도의 이제 센 나스 그 포트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토리지를 도입을 할 때 나는 뭐 예를 들어 48포트 중에서 뭐 32포트는 랜 포트고 뭐 나머지 뭐 16포트는 뭐 센 포트 이렇게 구성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너무 많고요. 이제 뭐 한두 개, 뭐 네 개까지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넣어서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 이만한 하드웨어에 처음에 사용할 건 요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빈 공간에다 나중에 세팅되어 있는 네. 포트 수에 이제 네. 확장할 수 있는 네네네. 모델마다 확장을 최대할 수 있는 아. 포트 수들이 있고요. 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 라인업마다 이제 엔트리급, 미들레인지, 엔터프라이즈급마다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조사에서 만들어 둔 그 규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도입을 네네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HCI는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시적으로 이제 그 기존 고객사 쪽에서 그러니까 운영 중이셨던 ERP나 그룹웨어 서버가 너무 노후화되셨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개발 서버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도입 이슈가 있으셨는데 네. 전산팀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제 기존 시스템을 또 신규 장비로 또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HCI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CI 제조사마다 뭐 이기종 장비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동일 라인업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 제한 조건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고객사는 이기종 장비가 혼합 가능한 HCI 제조사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쓰고 계셨던 스토리지도 연동을 해서 쓰시는 형태로 특히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입하신 지가 지금 이제 올해면 4년 차인데 지금 거의 저 HCI 리소스 거의 한 70% 정도 사용하셔서 이제 저 확장까지도 활용하시는 지금 검토하고 계신 단계고요. 어디께 그렇게 이기종끼리 돼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거 저기 널리 안 보실 거니까요.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만. 네. 일단 뭐 곤란하시면 넘어가고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제안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온프레미스 다스고요. 보통 이제 장기 백업 용도로 RDX라고 하는 작은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네네. 뭐 합기체로 쳐도 이제 뭐 부서지지 않는 그런 디스크라고 보셔도 되는데. 진짜 그렇게 안전해요? 네.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 이동 중에 떨어뜨리거나 해도 괜찮겠네요. 네. 설령 뭐 지질이 나갖고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래도 안전한 그런 디스크. 그래서 장기 보관 용도로 딱 만들어진 제조된 그런 용도의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장기 보관이 필요한 뭐 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보통 이용을 하시고요. 그 사례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용. 저 사례가 이제 저기 대법원 사례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쪽에서 관련된 뭐 증거 자료나 홍시 데이터. 보관 무조건 해야지. 그렇죠.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먼지나 충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데이터 유실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아. 많았었는데 저 네. 관련된 부분을 RDX를 활용을 해서 어. 사실 뭐 유튜브에서 RDX를 쳐보시면 정말 아이스하키 퍽으로도 쓰고요. 아 그래요? 집어 던지더라도 그만큼 이제 데이터 안전하다. 내구성의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장기 데이터 보관, 특히 금융 쪽에서는 이제 로그 데이터 장기 보관 쪽으로 기존에 아. 테이프 장비들이 있긴 하지만 네. RDX의 또 장점이 장기 보관이라는 관점에서 테이프하고는 동일한데 네. 저 RDX는 하드디스크와 같이 리드라이트가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훨씬 사용하기 편하겠네요.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가다 네, 보는데 네. 저 RDX는 정말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와 테이프의 장점을 결합한 결합한 거네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예. RDX. 그러니까 RDX가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애플도 그렇고 제조하는 회사들이 사용하시는 기업들은 되게 많으세요. 글로벌적으로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비싸군요. 많이 비쌉니다. 아. 좀 확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 HCI 쪽 관련된 고객사에서도 이제 영상 장비 쪽 장기 보관 쪽은 저 RDX를 사용해서 네. 장기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보관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게 장점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RDX를 쓰는 거랑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이나 사용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도 네. 그 여러 타입이 있거든요. 네. 타입에서도 이제 이 RDX에 맞추어서 이제 나오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장기 보관. 그냥 예. 클라우드 회사에서 아카이브 용도로 이제 네. 그런 타입도 있고 해서 네. 둘이 비교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뭐 이용- 온프레미스에 주나 클라우드에 주나 그 차이일 뿐 기술적인 뭐 활용 용도 이거는 크게 다르진 않고 뭐 관건은 인터넷 그러면- 연결이나 아니면 사용 뭐 환경 온프레미스에 둬야 돼. 데이터를 꼭 온프레미스에 꼭 둬야 된다. 그런 제약 그런 조건이 식입니다. 있다면은 예.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못 쓰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준하는 성능과 뭐 확장성과 뭐 사용성과 이런 게 필요해. 그럼 온프레미스 R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확장성이 필요하면 보통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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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많이 이용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제 클라우드 사례입니다. 네. 부분은 이제 기존에 온프레미스 나스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네. 장애가 발생해서 음, 장애가 발생해서 이제 지금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무조건 하고 싶다. 무조건 클라우드로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제가 혹시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떠신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앱이나 브라우저로 무조건 이용을 하는 불편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감수하시더라도 이제 이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이랑 구축까지 진행을 한 건이고요. 뭐 본사나 뭐 지사나 뭐 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니까 이용할 수 있겠죠.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어느 정도 그리고 권한 설정 같은 부분도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거 통해서 이제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사, 지사, 외부 인력의 뭐 맞습니다. 접근 권한 같은 걸 차등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걱정 없이 잘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저한테 좀 주시고,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준비된 질문 그리고 실제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등록이 됐는지 봤는데 많이 등록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등록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실시간으로 등록된 질문들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다루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사전 등록된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등록된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복사를 할 거고요. 자, 아마 다 보이실 것 같아요.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네, 다 보이네요. 자, HCI를 통한 클라우드 관리가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종속성 탈피, 클라우드 온프레미스가 워크로드 이관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상무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일단 말씀드렸던 HCI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HCI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실질적인 제조사를 좀 직접적으로 좀 언급드리진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리라고 하는 이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네.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뭐 스토리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부분인 건지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뭐 두 가지 경우 다 해당이 된다라고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많은 사례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쪽으로도 잘 이관이 되는지 그 케이스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온프레미스 HCI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뭐 운영 중이신 업무 환경이 일단 뭐 윈도우 또는 리눅스 기반으로 네. 아마 대부분 운영되고 계실 텐데, 네. 실적으로 이제 HCI에서 제공하는 VM 쪽도 관련된 부분과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각종 그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네. HCI 그냥 그대로 재구성하고, 어, 데이터도 이제 어찌됐건 스토리지나 서버 쪽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관련된 이관 부분들이 실질적인 뭐 AWS 관련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온프레미스에서 VDI를 네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500유저예요. 네네. 100유저가 늘어났어요. 근데 온프레미스의 100유저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 클라우드에 네. 온프레미스 HCI 구성과 똑같은 거를 클라우드의 100유저만을 위한 그 VDI 환경을 구성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온프레미스 500유저, 클라우드 100유저를 온프레미스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HCI를 구성해서? 그거는 플랫폼 자체가 온프라미스 쪽의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HCI 쪽 제조와 네네. 실질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제조 상이하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아, 되긴 하겠지만, 예, 그러면 그런 원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거고 네네네.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VDI 500유저 쓰고 있다가 100유저 필요하면 온프레미스에 추가하는 건데 네네네. 만약에 이 VDI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만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네. 복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뭐 그럴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그럴 경우에는 이 HCI 온프라미스 HCI를 또 DR 구성을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이게 HCI DR로요? HCI를 동일하게 예, 이중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예, 당연히 좀 이슈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또 이 HCI 환경과 온프라미스 환경을 융합한다는 건 조금 기술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기 뭐야 유타닉스에서는 네네. HCI 플랫폼 제공하잖아요. 네네. 우리의 장점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통합 관리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인 거예요? 통합 관리 된다던데. 통합 관리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뭐 같긴 예를 한데, 들어 네. 온프레미스엔 유타닉스 HCI 장비로 이렇게 VDI를 쓰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예를 들어 쓰고 있네. 그러면 그게 유타닉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타닉스 쪽에서는 그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구성된 스토리지 리소스 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서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도 네.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토리지, 그 다음에 별도의 기존에 쓰고 계셨던 NAS나 이런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HCI 뉴타닉스 플랫폼과 연동은 가능합니다. 음.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일즈라는 솔루션이 필요로 하고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네. 상무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 HCI를 통한 클라우드 관리가 네.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뉴타닉스 기준이라고 하면 네. 부가적인 솔루션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긴 하겠지만 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예, 쉽게 확장하거나 운영하는데 일단 장점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거는 그냥 AWS에서 뭐 예를 들어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AWS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근데 AWS가 뭐 계속 요금을 올리고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AWS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온프레미스를 다 옮겨야지. 근데 AWS에서 운영하던 그 환경 뭔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고스란히 온프레미스에서도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 적합한 인프라는 HCI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뭐 개념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WS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최적화된 환경을 네.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관련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프라를 다시 온프레미스로 돌아올래라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는 스토리지 인프라는 뭐예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스템과 연결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쓰다가 클라우드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온프레미스로 갈래. 예. 온프레미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려고 할 때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하는 그 IT 인프라는 어떤 어떤 스토리지가 이제 제격인지. 그거는 서버에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어떻게 네.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근데 들어준다면. 네. 아까 발표할 때 설명드렸는데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이제 센, 나스, 네네네. 다 있으니까 아 그럼 거기서 이제 나스를 이용했으면은 온프레미스에서도 아. 나스를 이용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워크로드 이건이 유리하다고 HCI가 여겨지는 이유는 어떤 제가 보기엔 거예요? 가상화 때문에 그렇지 가상화? 않을까 예, 또 클라우드도 어쨌든 가상화로 되어 있고 그렇죠. HCI도 가상화니까. 예, 가상화니까 그 오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쪽이 아니긴 한데 네. 서버 이제 OS를 올릴 때 네. 가상화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올려야 네,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HCI는 가상화가 돼 있으니까 예, 워크로드 이건이 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지금 강 과장님 말씀 주셨던 형태의 관리 포인트라고 하면 명확하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답변드리면서 긴가민가 했던 게 이제 클라우드 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예, 조금 범위가 넓군요. 네네네. 범위가 넓습니다. 아마 말씀 주셨던 저 클라우드 관리가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클라우드 관리는 말씀드렸던 너무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저희의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면 추가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호님의 질문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요 정도면 보일 겁니다. 자, 아이고, 하나가 잘렸네요.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은 무엇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네이티브라는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일단 요거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네요. 어떤 건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네이티브가 어떤 뜻이라고 하셨죠 방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이지 않을까요? 네,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는 어떤 건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네. 예, 그 서버 이용 방법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랑 아. 똑같이 예, 그 나스 센 오브젝트 이거에 따라서 최적화된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좀 그러면은 이게 맞을 것 스토리지 같습니다. 시스템을 결정하는 어떤 요인, 요소는 예, 예. 그 스토리지는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거고 실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하려는 서버가 예, 예, 어떤 서버가 목적의 서버냐에 예, 예, 뭐 따라서 스토리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뭐 고성능, 용량 아니면은 여러 서버에서 접속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토리지를 정해야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스토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온프레미스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랑 똑같이 이제 나스 센 다 있어서 그래서 선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스토리지의 유형은 클라우드라 할지라도 온프레미스랑 다른 게 아닌 거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 클라우드에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스토리지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하려는 서버 워크로드의 특성이 뭔지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도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랑 똑같이 선택하면 된다는 거네요. 예. 단지 관리 포인트가 내가 하냐, 쟤네가 해주냐 요 차이. 예. 그리고 뭐 운영 비용, 관리 비용의 요런 차이, 장애 발생률의 차이 요런 거로 검토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동시에 이용하는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데이터 유형, 정형, 비정형에 따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구성 관련 유의사항
하이브리드 인프라와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효율 및 비용 측면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십니다. 하이브리드 잠시만요. 네. 요것도 질문이 조금 광범위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의 스토리지의 연장선상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그래서 예, 예.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뭐 핫 데이터야, 온프레미스는 냅두고 예, 예. 콜드 데이터야, 요거는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오토 티어링으로 이렇게 옮겨준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유의사항, 요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요런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사항은 일단 호환성 부분도 있고요. 호환성. 예, 온프레미스의 뭐 스토리지로 예를 들면 스토리지에서 네. 이제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랑 호환성이 맞냐, 아니면 스토리지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지에서 기능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스토리지 장비에서,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장비에서 그래서 뭐 지원을 안 하는 클라우드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 스토리지는 AWS랑 뭐 GCP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 근데 애저 쓰고 싶은데 애저 지원 안 하네? 그러면 애저를 쓰면 안 되는 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호환성에 대한 유의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하셨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에서 이제 나는 어떤 플랫폼과 연계하겠어라는 부분에 정의가 된다라고 하시면 네.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에 호환되는 그걸 맞는 걸 장비를 제안해 제안 주시겠네요. 드리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관련된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요건사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의 장단점이라 하더라도, 아니 저 장단점을 따져보면 엄연히 따지면 온프레미스가 비싸고 클라우드가 싸요가 아니겠네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클라우드가 오히려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뭐 초기 투자 비용 앞으로 우린 3년만 운영하고 회사 접을 거야. 이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3년이 아니라 뭐 빠르게 보면 뭐 1년만 해도 바로 아, 진짜요? 온프레미스보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말씀하신 1년 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되게 궁금하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나스 소개드린 네. 나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해서 진짜요? 그 트래픽 네.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다. 네네네. 그런 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아. 또 관리해야 되는 뭐 AD 서버 같은 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장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네. 스토리지보다 좀 훨씬 더 나오거든요. 아. 그 용량에 따른 비용이.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 나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나스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주로 쓰시는 걸로. 워낙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어. 장표에 끼워 넣었는데 그렇구나. 엄청 많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클라우드면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줄 알았어요. 아, 센, 나스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클라우드는 들어보질 못해서 사람들이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있었네. 애초에 비싸니까 안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제조사 분들도 언급을 안 하시는 거네요. 정확한 이제 목적, 뭐 장애 이런 목적이 있으셔야 이제 보통 네. 하십니다. 네네네. 스토리지를 고르는 요건 자체는 온프레미스에서 하든 클라우드에서 하든 크게 다르진 않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스를 쓰실 거면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쓰시는 게 낫다. 라고 아까 했던 말 이제 네, 반복하는 거기는 한데. 네네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광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자, 또 크게 보면 빅데이터 등을 전송하고 동시에 많은 작업 요청이 발생할 때 입출력 덕목이나 탐색 시간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포트레이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자, 이게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아마도 AI 쪽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
기술을 여쭤보시는 건지 뭐 그냥 기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사례- 같고 기술은 네, 먼저 어떤 말씀해 기술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탐색 시간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제일 유용한 기술 솔루션은 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 스토리지가 네. 제일 그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고요. 네. 기술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RDMA라는 기술도 최근에 결국엔 나오긴 GPU네요. 예. 결국엔 GPU에 그냥 연결을 해서 그냥 그런 건가요? RDMA는 그 중간에 CPU 같은 거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메모리나- 네네네. 다이렉트로 네. 그 끝점에서 끝점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해서 훨씬 그 지연 시간을 줄이는 네네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RDMA 기술을 사용하려면 뭐 그것도 이제 스토리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 그 기능을 네. 지원하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 발생하는 뭐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입출력 경고 현상을 현저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역으로 저 빅데이터 같은 큰 데이터를 전송하고 동시에 많은 병렬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 RDMA라는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예, RDMA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올플래시 스토리지도 있고요. 스토리지 종류 중에서는 이제 센 스토리지가 있고요. 이제 성능을 높이는 여러 네네네. 기술이나 솔루션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성능이 필요해. 올플래시, NVMe 디스크 싹 다 박은 거 쓰면 되죠. 예, 맞습니다. 비싸잖아요. 네, 예.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용을 안 따져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까요? 성능도 챙기면서 비용도 챙길 수 있는 스토리지는 어떤 조합이 좋아요? 이런 빅데이터 전송 분석 용도로. 일단 센이긴 합니다. 그래도 센 센. 스토리지긴 합니다. 센 스토리지긴 합니다. 디스크는 그래서 올플래시. 이제 거기 아니 디스크는 뭐 사스로 일단은 사스. 올플래시면 좋죠.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과장이 많이 당황하셨는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제조사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플래시죠. 그러시거든요. 뭐 저희는 뭐 특정 제조사를 대변하고 싶지 네. 않아서 예. 당연히 올플래시. 근데 올플래시 당연히 빠르겠죠. 네, 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빠릅니다. 빠른 만큼 들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용도로 추천하실 만한 시스템은 경험상 사스 디스크를 장착한 센 스토리지다. 이 비용에 제일 적합하고 만약 그걸로도 모자르면 이제 더 이제 점점 진화를 해야 돼요. 지금 광진님께서 질문 주신 사례를 저희가 최근에 그 신규 AI 스타트업 쪽 관련된 네.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네. 동일하게 빅데이터 쪽에는 이제 처리 속도 부분 때문에 네. 그 시적으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관련된 부분은 센스토리 그렇게 좀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 관련된 부분도 아마 태원의 홈페이지 가보면 포트레이라는 그 AI 쪽 그 관련된 기업 쪽에서도 네. 오늘 말씀드렸던 유니파이드 센스토리지를 통해서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긴 하는데 단일 데이터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네네네. 기가 단위여서 관련된 부분들 그래요? 예, 기가짜리 이미지가 있어요? 와. 테라까지도 늘어나는 예. 그런 이미지가요? 예. 단일 파일 하나가 그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고 이미지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이미지? 1cm 그 세포 조직을 이제 확대를 크게 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런 그렇구나. 그런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일 파일이 뭐 테라까지도 간다고 들었어요. 야, 그런 데는 이게 저희가 뭐 왜 대용량 파일 이 개념이 아니네요, 완전히. 네, 진짜. 네, 와, 몇백 메가 수준이 아니 테라 단위. 야,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전 질문 중에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요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다. 보시면 LLM이 진짜 엄청 화두잖아요. 챗GPT 때문에. 네네네. 이런 AI 모델의 딥러닝 쾌속함이 가속화 관련된 최신 스토리지 기술들 요거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AI 관련된 내용 나온 김에 어떤 게 있나요? 스토리지. 아까 말씀하신 그 RDMA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예. 기술들은 그렇게 있는데 네. 경우는 성능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뭐 POC나 네. 뭐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네. 최적화된 그 성능에 맞춘 이제
뭐 스토리지, 뭐 기술 이런 걸 과장님 도입하시는 너무 게 지금 답변에 자신 없으셔갖고 좀 피하시려는 것 같은데 너무 뭐랄까요 보편적인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그러면은 더 예시를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챗 GPT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데이터 있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데이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학습을 시켜갖고 우리 회사만의 챗 GPT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AI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 있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왠지 전용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학습은 네. 그 서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지는 그냥 스토리지 데이터만 성능은- 전달해주면 되는 거고. 예, 빠르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아, 돼요. 이게 오해를 오해- 많이 하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 스토리지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가 정말 고성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보면은 네. 굳이 고성능 필요 없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습니다. 야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런 딥러닝 학습에는 예. 서버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병렬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GPU 서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GPU 서버가 아주 좋은 게 빵빵한 게 있어요. 네. 스토리지는 뭐 무슨 뭐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됐고 그냥 적당한 금액의 스토리지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포트레 같은 경우처럼 네. 센 아. 사스 센 뭐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고요. 아, 예. 관건은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이제- 관건은 컴퓨팅 성능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고 예, 예. 그 기업이 요구하는 수치가 예를 들어 우리 요 정도 모델 학습시키는데 하루 정도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스토리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컴퓨팅 파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일단은 컴퓨팅 리소스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최신 이제 저렇게 LLM이나 AI 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모델 중에 이제 오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NIC가 100G 기본 베이스로 나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에 대한 연산 처리와 그다음에 스토리지의 퍼포먼스를 맞추려고 네. 이제 10G가 아닌 100G가 아예 기본 디폴트로 해서 나오는 스토리지들도 있고요. 이게 스토리지가 100G라는 거는 네네. 그거와 연결된 서버도 어쨌든 네트워크가 100G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초당 스토리지에 있는 100기가 데이터를 1초에 서버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로 일단 이해도 되죠. 예, 예, 100기가 비트입니다. 네네네네. 아 그렇지. 100기가 BPS. 예,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트로 따지면 한 10기가 예, 그 정도, 네, 그 예, 정도 예. 되겠죠. 1초에 10기가바이트 정도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이거 100G든 10G든 솔직히 원지여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니까 이게 이 컴퓨팅 서버에 막 빛의 속도로 꽂히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G 정도에 되는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게 막 하루에 막 테라 몇백 테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원지네, 스토리지가 원지밖에 안 되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빨리빨리 이쪽으로 와야 학습이 되는데 예, 예.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너무 좁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로를 늘려줘야 외부에서 쌓이는 무지막지한 데이터가 빨리빨리 컴퓨팅 쪽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소위 병목 현상이 여기서 없게 되겠네요. 예, 예. 그게 이제 이사님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용도에 아. 따라서 예, 그런 구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는 이런 용도인데 굳이 네. 스토리지 리소스를 뭐 극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야,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대역폭이 많이 필요한 경우, 네. 예,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저는 AI 쓸 거면 무조건 스토리지 최고 좋은 거, GPU 서버 들어가 있는 최고 좋은 컴퓨팅 파워의 서버 이게 필수 조건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예로 들었던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만 학습시킬 거야. 그러면 스토리지 성능 그렇게 초고성능까지 필요 없고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막 무지막지하게 쌓이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 이것들도 학습을 시키고 빠르게 학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빵빵한 네트워크와 빵빵한 스토리지 성능이 이제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도 아, 네,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네네. 아, AI라고 다 같은 AI가 아닐 거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정확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MLOps 분야에서의 스토리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그 MLOps에 어떻게 활용할 건데가 일단 관건이 되겠군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데,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 활용할 거야, 신규로 생성되는 데이터까지도 활용할 거야, 뭐 그런 용도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초고성능으로 갈지, 적당한 걸로 갈지, 그냥 뭐 기존 거 갈지, 중요한 건 학습을 하는 컴퓨팅이니까 예.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옳다라고 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맞긴 맞는 거예요. 저는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 너무 그런가요? 정확해서 예, 그래요? 하고 정확해서 저희가 지금 경청하고 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막 어쨌든 지르는데. 스토리지는 네. 서버에 붙어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외부 아까 뭐 웹망에서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네. 그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스토리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버로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서버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사내에 뭐 시스템으로 들어와요. 일단 서버로 들어온 다음에 서버에서 그걸 학습한 결과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는 일반 뭐 그냥 말씀하셨던 게 뭐 그냥 쇼핑몰을 예를 들면 네네네. 관련된 부분들의 데이터 이제 웹 서버라는 네, 역할에서 그렇죠. 관련된 것들 받고 네. 그 다음에 내부에 처리된 서버에 처리된 다음에 스토리지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쿠팡에서 뭐 쿠팡 챗봇을 쿠팡 챗 GPT를 만들 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쿠팡은 하루에 생기는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쿠팡만을 위한 챗 GPT를 만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인프라는 일단 GPU 서버고, 쿠팡 신규 고객들이 발생하는 수많은 하루에 생성되는 거래 데이터들은 그냥 바로 쭉 들어와서 서버로 먼저 들어와서 서버에서 그거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된 결과를 스토리지로 전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서버의 성능이 많이 좋으면은 네. 스토리지로 전달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을 테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스토리지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스토리지 성능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목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느리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서버에서 아, 느려지게 이게- 될 겁니다. 이게 서버에서 막 받아내다가 빨리 스토리지로 뱉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못 뱉어내갖고 막 서버가 배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하는 학습도 막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면 사실 스토리지가 이렇게 고상할 필요는 없고 외부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처리할 서버와 스토리지도 동일하게 고사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과거에 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제가 접했었던 그 시스템이 이런 이제 이커머스예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사내 내부로 뭐 이제 웹서버 통해서 일단은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 다 저장이 된대요. 거기에 일단 저장을 다 해놓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제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서버 쪽으로 전달해서 거기서 돌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 케이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컴퓨팅 쪽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그런 걸 들었었는데. 아, 그것도 이제 솔루션이 다른 그런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는 서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스토리지로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뭐 학습하는 음. 예, 그런 솔루션인 겁니다. 아. 그 솔루션에 따라 이제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오해했었구나. 이게 다 둘 다 가능한 거군요. 예, 예, 양쪽 예. 방향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저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궁금한 거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막 계속 생기는데 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적게 해주시는 이유가 제가 미리 대신 여쭤봐서 질문을 안 하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관계로 사전 등록된 질문들 몇 개 좀 더 달아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드 160테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스토리지 SSD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예, 근데 어떤 용도인지가 중요한데요. 보통의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SSD랑 HDD 이제 네. 동시에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용량 차이가 있어서 단일 볼륨으로 구성 막 된다고 그러던데 안 돼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들은 안 되고요. 안 네.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만약에 구성이 돼도 네. 이게 그 속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SSD로 이제 데이터 넣는 거는 네. 뭐 좀 빠르고 막 12K 네,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뭐 HDD나 6K 이렇게 네. 다르면은 네. 예, 뭐 병목 현상 발생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SSD를 넣는다고 하면은 네. 뭐 캐시 용도로 넣거든요. 그래서 SSD로 먼저 일단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HDD로 이제 데이터 밀어넣는 예, 아, 보통 이제 HDD랑 SSD를 병행한다고 하시면은 보통 캐시 용도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SSD를 캐시 용도로.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따로 볼륨 따로 두시고 SSD에는 이제 전용으로 좀 빠르게 저장하거나 좀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데이터만 저장하고 네. 저 HDD 볼륨에는 좀 여러 좀 일반적인 데이터들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거대한 하드웨어에 하드 디스크, SSD 다 꽂아놨어요. 이거를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나의 스토리지 장비에 예, 디스크가 예를 들어 48개예요. 예. 36개는 하드, 나머지 12개는 SSD. 이게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아닌가요? 디스크 구성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스토리지를 SSD와 하드를 단일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위에 가상화시켜갖고 가상화된 단일 공용 풀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스토리지 가상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속도도 다르고 해서 네. 이게 좀 그러면은 이거 하드랑 비효율적으로 네네. 이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랑 SSD랑 같이 장비에 꽂혀져 있는 그런 스토리지라면 SSD 성능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하드디스크만큼의 용량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어중간한 상황이 될 수 그래서 이제 있겠네요. 캐시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이용하거나 뭐 티어링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핫데이터, 콜드데이터를 네네네. SSD, HDD로 나눠서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아, 방법도 있습니다. SSD가 꽂혀져 있는 그 공간은 핫데이터만 저장하고 예, 예. 하드는 콜드만 저장하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토리지에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 질문 주신 사항에서 운영은 가능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 용도, 스토리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용도 아니면 하드데이터를 그쪽에만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SSD는 그러니까 저희가 용량 확장을 하더라도 네. 기존 쓰던 하드디스크 용량과 동일한 하드디스크를 확장해서 이제 레이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지 네. 하드디스크 SSD를 이렇게 믹스해서 가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그래요? 네네. 완전 잘못 알고 그리고 있었네. 어차피 SSD랑 HDD 둘 다 SATA 이제 네,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다 꽂을 수는 있습니다. 꽂아서 이식이랑 이런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웬만한 스토리지 SATA 인터페이스인 스토리지들은 네. 다 SSD, HD 둘 다 이제 장착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스토리지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특정 스토리지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올플래시, 뭐 NVMe, SSD로 다 된 거, 하드랑 SSD랑 같이 꽂힌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셔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 스토리지는 하드랑 SSD랑 동시에 단일 볼륨으로 쓸 수 있나 보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게 뭐 그냥 그런 이미지만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네네. 있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했거든요. 예. 그게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해 하나 해결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종료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요거. 가장 도입 및 운영 사례가 좋았던 산업체, 기업이 어디였으며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게 공급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고객의 피드백 관점에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싶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아하셨는지 기억에 남는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작년에 큐냅 쪽 관련된 H사 거 그 사례가 저기 디스크 페일 나서
순간적으로 복구했었던 그 고객 관점에서 가장 만족했던 사례 아닐까요? 아, 이건 장애 지원 사례이기는 한데 네, 네. 장애 지원 사례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뭐가 됐든 일단 들어보죠. 네. 네, 조금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네. 고객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납품한 동일 제조사의 그 스토리지를 2대를 도입하셨고요. 기존에 저 벨에서 저 공급하신 네, 스토리지 네, 장비가 두 대가 맞습니다. 있었고, 네, 태움과 같이 해서 공급했던 스토리지가 있었는데 네. 그 스토리지 쪽이 사실 좀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 점검을 그 네.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이제 워낙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속도에 대한 IO나 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말에 그 펌웨어 업데이트나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가 24시간 돌아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업도 주말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노후화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정도 쓰면 노후화됐다라고 판단하나요? 스토리지를?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스토리지를 이제 노후화가 됐어라고 판단하나요? 일단 뭐 저희는 영업적인 관점에서는 도입 연수 기준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한 네. 4년부터는 좀 노화되지 않나. 그래요? 네네.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 10년 이상 쓰시는 분들 수두룩하던데 그분들은 네.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스토리지가 네. 워런티 기간이 보통 3년, 2년, 3년, 5년 그래서 많아야 5년인데 아. 그다음에 한 7년 이때부터 이제 EOL이라고 해서 아예 수리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수리 안 되는 장비를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면은 네.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당황하셨네, 과장님.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예, 제가 예. 너무 가랑스러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2호엘까지 고려하면은 보통 한 7년 많아야 7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7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쓰셔도 되지만 10년 이상은 거의 뭐 너무 확대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죠. 기준을 2호엘로 보통 어.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그 스토리지에 좀 운영상에 좀 이슈가 있어서 네. 주말에 직접 강 과장님께서 좀 원격으로 작업을 진행하셨었는데 네. 정말 이제 불행은 한 번에 온다고 하죠. 스토리지의 컨트롤러가 아예 페일이 났었다. 그리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극단적인 네. 데이터가 정말 유실되는 진짜요? 거라는 형태도 갈 수가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저희가 다행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는 동일 제조사에 서로 이제 디스크 스왑이 가능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순간적으로 고객사에서 다만 다행이었던 게 그 두 번째 나스 쪽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없어서 사실 예비 장비가 있었던 거네요. 있었습니다. 그 2대 장비 예비 장비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바로 수합해서 사실 그 데이터가 문서중앙화 데이터였거든요. 난리 날 뻔했네요. 예, 진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관련 또 신규 장비를 또 다행히 EOL이 안 된 장비여서 저희가 신속하게 또 가서 관련된 부분 또 교체 작업해서 일단은 뭐 당연히 그 기술적으로 이제 동일 제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가능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바로 진행해서 일단 저희보다는 고객 피드백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작년 이슈였었거든요. 예. 아니 그 회사는 문서중앙화로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하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백업은 하고는 있었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그 메인 스토리지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백업은 어찌됐건 최신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이 매우 좋았다. 네, 저희도 예, 천국까지 오고 왔었죠. 그 담당자가 되게 고마워했겠네요, 진짜. 예, 저 메이저 고객이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스토리지 늘릴 거야, 뭐 어디 제조사 됐고 연락부터 빨리 드려 이렇게 되겠다.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뭐랄까요, 뭐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뿌듯함, 감정 뭐 그런 게 뭐가 좋으셨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네. 이제 그 고객분들이 보통 이렇게 디스크를 빼서 네. 그 그 백업 네네네. 예, 수합하는 거를 생각하지를 보통 못 하시는데 그게 빼면은 끝나는 거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 지원이 되니까 다행이네. 하시면 된다. 예. 다행히 믿어 주셔가지고 아. 그 와서 직접 그게 직접 브로슈에 해라, 보면은 예, 뭐야? 하실 수도 핫스왑?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있어도 야씨 이거 뺐다가 인식 못하면 어떡하지? 그쵸. 그것 때문에 그쵸, 이거 진짜 그쵸, 쉽지 그쵸. 않거든요, 이거. 실제로 설치를 하러 가서 네. 진짜 되는 거야 이러고 바로 뽑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바로 오 대단하시다. 리빌딩 바로 네. 진행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그렇게 뿌듯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창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3시 반이었는데 5분이 좀 넘은 관계로 질문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저희 채팅창에도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참가비를 결제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참가비 결제하셨을 때 휴대폰 번호 입력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그 휴대폰 번호를 지금 제가 링크로 남겨드린 설문조사 링크로 가셔서 거기에 똑같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2만 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링크로 이동하셔서 나가시기 전에 꼭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이 슈어다이티 지식살롱이 만족하셨는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다양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또 다른 분야의 이 지식살롱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니까 많은 의견, 솔직한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모신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특정 제조사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제조사의 솔루션을 되게 잘 다루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회사의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상담이라고 할까요? 컨설팅이든 상담이든 보면 설문조사 마지막 항목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리지 지식 살롱이 평소에 갖고 계신 스토리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충분히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궁금증은 진짜 많이 해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갖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지식살롱을 마련을 할 테니까 그때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걸음 이 정도면은 저도 만족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